네, KBS 뉴스 특보입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걸쳐 확산된 산불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원 기자, 지금 산불 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화 작업 이틀째 날이 밝으면서 헬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아직까지 큰 불길이 잡혔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7시부터 헬기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해 인근 하천에서 물을 퍼 다시 산불 현장에 뿌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의 산불 현장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헬기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투입된 진화 헬기는 50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을 비롯해 소방과 군, 해경 등 가용할 수 있는 헬기들이 모두 동원됐습니다. 진화 인력도 1,300여 명 투입됐습니다. 헬기가 많은 양의 물을 쏟아 큰 불길을 잡으면 이후 투입된 진화 인력들이 남은 불씨를 없애는 방식으로 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현재 바람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런 진화 작전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밤새 한울 원자력 발전소와 LNG 생산기지 인근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오늘 안에 큰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울진 삼척 산불은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경상북도 울진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강풍을 타고 강원도 삼척까지 번졌습니다. 피해 면적을 포함한 산불 영향 면적은 6천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축구장 8,40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또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 116채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산불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KBS 뉴스 박성원입니다. 네, 밤사이 경북 울진 35개 마을에서 6천여 명의 주민들이 16곳의 대피소에 긴급 대피해 있다가 지금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이나 살림살이가 불에 타 돌아갈 곳이 없는 수백 명이 여전히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대피해 있는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 지금 대피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이곳에선 주민 400여 명 정도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정오가 지난 지금은 약 100여 명의 주민들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주민들은 각 구호단체에서 보내온 음식들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밤사이 주민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체육관 안에 텐트 50여 대를 설치했는데요. 하지만 텐트 수용 인원이 한정적이라 남은 인원들은 임시방편으로 돗자리를 깔고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울진군은 밤사이 체육관에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더 몰리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모두 차 인근 문화센터에 추가로 대피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라 산불 상황에 따라 대피소를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산불로 집이 전소돼 돌아갈 곳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새 대피소에는 음식과 담요, 위생키트 등 구호 물품이 계속해서 공급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먹밥과 컵라면이 전부였지만 오늘 아침부터 울진군과 각 구호단체에서 음식을 보내와 주민 대부분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주민들은 여전히 두고 온 집과 가축 등 세간살이가 다 타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모두 초조한 마음으로 산불 진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피난민 대부분이 노인인 만큼 보건소에서 의료 인력을 파견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고 놀란 주민들을 위해 재난 심리 회복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국민체육센터에서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네, 강원도 강릉 옥계 산불이 인근 동해시로 번지면서 동해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강릉 옥계면에서 불을 낸 혐의로 60대 남성 1명을 검거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연 기자. 네, 지금 강릉 옥계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옥계 산불 계속 남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북서풍을 타고 제가 있는 동해시 망상동의 만우마을까지 넘어왔습니다. 최초의 불이 난 곳과는 직선거리로 3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하늘에 연기가 가득했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연기가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물 6채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오늘 오전 8시부터 동해고속도로 옥계나들목과 동해나들목 사이 약 15km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산불을 피해 대피하던 86살 할머니가 밭에 넘어졌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산불이 바람을 타고 동해 시내로 근접하고 있다며 산불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반면 강릉 성산 산불은 점차 불길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미 70% 진화율을 보였는데 날이 밝아 헬기가 투입되면서 진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안에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민인 60살 A씨를 옥계 산불을 낸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헬멧을 쓰고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번 강릉 옥계와 성산 산불로 지금까지 피해 면적은 6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시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네, 강원도 영월에서도 어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이틀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어젯밤 주민 15가구가 일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영 기자. 네, 진화 작업에 좀 속도가 붙고 있습니까? 네, 현재 영월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 진화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고 순간 초속 14.2m의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해 안심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때문에 진화 작업도 벌써 24시간 만 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월 산불 현장에는 헬기 석대가 투입돼 공중에서 물을 뿌리며 불씨가 인근 산줄기로 옮겨 붙는 걸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소방차 18대와 진화 인력 500명 가까이 투입돼 방화선을 구축하며 이틀째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어제 낮 12시 40분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간면 외룡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급경사지 지형에다 인근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엔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15가구 20여 명이 인근 주민센터에 대피했다. 날이 밝으면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민가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산림 피해 면적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 산불 진화율은 50%대로 산림당국은 추가 헬기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늦어도 오늘 중으로 큰 불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산불 진행 상황과 산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김덕훈 기자. 네, 동해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계속 발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들인지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불은 전국에 모두 6곳입니다. 부산, 경북, 강원도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 퍼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현재 산림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산불, 어제부터 시작된 경북 울진의 산불과 그다음에 강원도 강릉시의 산불 이 두 건입니다. 이 중에 경북 울진이 가장 규모가 크고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울진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KBS의 산림청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산불 상황도입니다. 이 산불 상황도를 보면서 자세한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건 어제 오전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발화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있는 울진군 북면이란 곳이었습니다. 이 불이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순간 초속 25m 이 강풍을 타고 점차 북동쪽으로 빠르게 번진 겁니다. 도 경계를 넘어서 한때 강원도 삼척, 현재도 강원도 삼척에 불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까지 번졌습니다. 깨끗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도상에 붉은 선과 노란 선이 각각 표시되어 있는 것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붉은 선은 불이 아직 남아있는 곳, 노란 선은 진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곳입니다.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은 현재 여기 화면상에 보이시는 부구초등학교 그리고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대피해 있습니다. 울진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또 원전이 있습니다. 어제 한때 여기 한울원전이 있는데 불길이 한때 이 원전 주변까지 접근을 했다가 다행히도 진화 인력이 집중 투입되면서 산불이 원전에 닿는 걸 막았습니다. 발화 지점과 이곳은 10km나 차이가 났는데 금세 이 원전에 접근했던 겁니다. 지금은 주변이 모두 노란선이 되어 있는 것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새벽까지 불던 이제 남서풍이 현재는 어제까지는 이게 남서풍이 이렇게 불었었는데 현재는 북서풍이 불면서 피해 지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울진군 이 남동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지역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산불이 발생한 지역들의 현재 상황도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불 상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산불이 진행 중인데 사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 상황 어떤지 CCTV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 동해 백봉령에서 본 옥계면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산 사이로 계곡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게 구름이 아니라 지금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동쪽으로 연기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길도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동쪽이 어디냐? 바로 이 지도상에 보시면 여기 아까 그 중계에서도 나왔던 동해시 망상동 그리고 이 동해 고속도로 상으로 불길이 현재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불길이 진행 중인 이곳 동해 고속도로 상에 있는 강원동의 발한 사교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가 뿌얘졌습니다. 현재 연기가 아주 가득 찬 상태고 도로 주변에 있는 사면들은 완전히 다 타서 지금 거의 보이지도 않고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통행이 불가능해서 통행을 통제를 한 상태고요. 소방당국이 동쪽으로 더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헬기 등을 집중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불이 동해시까지 번지면서 일부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번에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익명의 시청자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젊은 분이시군요. 지금 네.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 문자가 왔다면서요? 네, 저희 아파트는 아니지만 현재 아파트 주차장에도 자동차가 반 정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전에는 이중 주차까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자동차 반 정도가 비어 있어요. 아, 지금 주민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좀 듣고 싶은데요. 연기가 많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산불이 난 연기가 자욱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3km 가량의 아파트 인근까지 산불이 번졌다고 해당 지역 대피령과 함께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네. 저희 집 기준으로 북쪽 방향에 빨갛고 어둑한 연기가 많이 피어올라서 계속 맡으면 두통이 조금 있을 정도예요. 예. 지금 계시는 곳은 안전한 곳이죠? 네, 아직 대피 문자는 받지는 않았는데 예.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집 안에 들어오는 색상이 황토색으로 물들었어요. 아, 혹시 거기서 화재 진압 상황도 좀 보이십니까? 저희 아파트 위로 헬기 한 대가 왔다 갔다 했고 지금은 헬기 이동이 보이지는 않아요. 아, 예. 바람이 큰 문제인데 바람이 아무래도 좀 세게 불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5층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바람은 불고 있고요. 네. 순간 부는 강풍이 들고 있는 휴대폰 떨어뜨릴 것 같은 색이에요. 그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군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저희 방송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동해시 주민을 연결해 봤습니다. 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불이 밤새 확산되면서 밤사이 피해를 입은 주민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곳곳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희뿌연 연기로 뒤덮여 한치 앞을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처음이래. 생애 처음이래. 이런 변화는 처음이래. 그래가지고 목에 뭔가 막 걸리더라고. 저 먼 데서 막 오니까네. 시끄러 우리 집인데 그걸로 온다는 거는 만무했지. 생전 처음 겪는 불난리에 허겁지겁 피난길에 오른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은 산에서 불 나온 연기해가지고 구청에서가 델로 나가지고 집에 있지 말고 울진 나가래 가지고 그래 그대로 막 청해놓고 그대로 놔놓고 왔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불이 강풍을 타고 민가를 덮치면서 긴급 대피한 주민은 하룻밤새 6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어지간한 바람이 안 불면 되겠다 했는데 밤 한 12시 1시 사이에 갑자기 막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치니까 순식간에 마을을 다 덮쳐서요. 일부 진화되거나 산불이 지나간 지역의 주민 상당수는 오늘 오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애들 태워다 주고 이제 가서 이제 저거 하려 했는데 다시 돌아가려 하니까 길을 다 봉쇄를 해서 못 들어간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집에 불이 다 타고 있다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겠더라고. 가다 돌아왔어 그래서요.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없어. 진짜 큰일 났어.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피해 영향을 받은 산림은 6,066헥타르며 주택 116채 등 158곳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네, 이번엔 산불 전문가와 함께 현재 산불 상황과 앞으로의 진화 전략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립산림연구원의 이서구 산림환경보전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이서구 부장님, 진화 헬기가 지금 활동 시작한 지 5시간 정도 지났는데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진화 헬기가 지금 5시간 정도 됐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현재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6지역인데 예. 총 79대 지금 헬기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나다 보니까 좀 분산 배치가 돼서 한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진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 가운데 울진 삼척 산불이 제일 컸기 때문에 거기 어제 51대, 오늘 한 45대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거기 진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는 그 강풍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자력 발전소하고 LNG 그 기지 그걸 위주로 방어하는데 진화하는데 노력을 폈고요. 그다음에 물길이 접근하지 못하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는 쪽에 아무래도 중점을 두고 진화를 하다 보니까 산불은 예상만큼 좀 끄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상황도를 보니까 네. 일부 지역은 이제 진화가 됐는데 밤사이 그 강풍이 불어서 그 산불 피해 면적이 3천여 헥타에서 지금 6천여 헥타로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배로 늘었네요. 네, 일부 지역은 진화가 됐지만 범위가 넓어져서 네. 진화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울진 삼척 지역은 그 송전탑이 많습니다. 송전탑이 많으면 헬기가 그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물을 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봉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그렇고 송전탑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바람이 어젯밤에 강하게 더 불면서 네. 그 범위가 2배 정도 넓었다는데 네. 오늘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바람이? 오전에는 조금 완화가 된 듯 하다가요. 네. 지금 울진 삼척 같은 경우는 한 초속 6에서 한 9m 정도로 지금 바람이 부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순간 풍속이 한 15m에서 20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바람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예보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이런 강풍이 계속 지속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풍주의보에서 강풍경보로 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바람 상황만 봤을 때는 산불의 악조건인 상황입니다.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헬기 진화 외에도 지상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헬기는 이제 헬기는 주로 공중을 나가면서 산불이 이제 심한 지역, 그걸 저희는 주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강도가 강한 지역, 그다음에 산불이 이제 앞서 나가는 지역, 화두라고 합니다. 산불 머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헬기가 진화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건 지상 자원,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직접 대원들이 불을 끌 때 네. 거기는 화세가 너무 세서 접근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헬기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화를 하면 그 다음에 지상 자원들이 투입이 돼서 측면이라던가 잔불 정리를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잔불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겉으로 봤을 때는 불이 진화가 된 것 같아도 낙엽층 밑에 보면 그 유기물층이 있는데 걔네들이 불을 계속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기에서 물을 뿌려도 낙엽층을 뚫고 그 유기물층에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걔네가 한 400도까지 열을 보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400도까지 열을 보듬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불면 다시 걔네가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진화대가 그런 잔불 정리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소화를 진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KBS 이제 기자도 산림청의 상황도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이 상황도라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네, 상황도는 지금 주간 같은 경우는 산림청 헬기의 그 궤적, 불을 끌어다니는 궤적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네. 그다음에 그 헬기가 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헬기가 불을 끄면 불이 연기를 보고 불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세기로 가는지 그걸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네. 야간에는 저희가 이제 드론을 띄워서 드론으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를 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잔불같이 낙엽에 묻혀서 잘 안 보이는 불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화선이나 화세를 파악을 해서 그 불이 나아가는 방향을 도표화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기상 조건,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 그다음 온도 조건 이런 것들 다 표현을 하고 현 상황에서 산불 헬기는 어디에 배치가 돼 있고 네. 지상 자원들은 어디가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려서 그 유관 기관에 저희가 실시간 공유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피나 진화나 이렇게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네, 산불의 진행 방향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는? 산불 진행 방향은 저희가 이제 산불 확산 예측 모델 시스템이라는 게 또 이제 별개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형 조건, 기상 조건, 그다음에 이제 숲의 형상, 그러니까 나무가 주로 숲이 소나무로 이루어졌느냐, 화렵수로 이루어졌느냐. 소나무 같은 경우가 훨씬 불에 잘 타거든요. 확산 속도도 빠르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입력을 넣으면 얘네들이 그 기계학습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산불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3시간 후, 8시간 후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그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예측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상황도에 같이 중첩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과학적인데요. 지금 무엇보다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이 걱정인데 대피소에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하셔야 될지. 네, 그 주민들께서 어젯밤부터 계속 대피를 가시고 굉장히 불편하시고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어쨌든 이런 특보를 좀 유심히 잘 들으시고요.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아마 그 안내 요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진척 상황이라든가 대피 상황 같은 거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좀 답답하고 불안하시더라도 그분들의 안내에 따라 그분들의 지도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강원 영동 지방과 또 영남 지방에 대형 산불 위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렇게 동해안 쪽에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이제 동해안 영동하고 영남 쪽에 대형 산불 주의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나무가 주로 주요 임상입니다. 수종이 중요하군요. 네, 소나무가 그 침엽수가 주로 많이 분포를 하는데 침엽수가 이제 화렵수에 비해서 굉장히 바람에 잘 타거든요. 근데 이제 봄 3, 4월에 특히 이쪽 영동 지역은 그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그 기압대가 이제 남고 북저라고 하는데 남쪽이 고기압이 되고 북쪽이 저기압이 되면 편서풍이 붑니다. 우리나라에. 그 편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고온 건조하고 강풍으로 이게 이제 진전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소나무 숲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 불씨가 나서 혹시 불이 붙으면 그 강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산불이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주 잘 타는 연료가 불을 만나서 확산도 되고 그다음에 봄에 특히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그 대형 산불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네. 특히 계절적인 요인도 크겠죠. 봄철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적으로 보면 봄철이 다른 지역, 다른 그 계절에 비해서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봄철에 한 10년간 통계를 보면 최근 봄철에 58% 정도가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요. 3, 4월에 한 47%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겨울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라서 겨울도 굉장히 건조하고 뭐 가을도 건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기상 패턴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봄철 산불이 많이 났는데 겨울에도 한 23%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여름 산불이나 가을 산불들도 한 10% 정도씩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연중 물론 이제 봄에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연중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에 처해졌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도 연중 산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뭐 연중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산림연구원의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불이 난 지역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전에 큰 피해를 낸 대형 산불들은 하나같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갔는데요. 산불에 바람이 더해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김성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주로 낙엽의 수분 함량이 적어지는 건조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이런 메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더 쉽게 불이 붙고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더라도 산 경사면을 타고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30도 경사면에 산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보죠.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불이 2m를 이동하는데 8초밖에 안 걸리고 1분이면 무려 15m를 이동합니다. 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바람이 없는 평지일대와 비교해 보면 같은 시간에 무려 78배의 산림을 태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화염의 중심 온도도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주변에 더 강한 열기를 내뿜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봄철에 고온 건조한 바람인 양간지풍을 타고 강원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 천년 고찰인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초속 32m나 되는 태풍급 바람을 타고 불이 번졌고 276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속초 등 동해안을 덮쳤던 산불도 초속 35m 강풍 탓에 삽시간에 해안가로 확대됐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불티가 강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비화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최대 비화 거리는 무려 2km나 됩니다. 불길이 도로를 건너다니며 빠르게 마을을 덮칠 수 있으니 지대가 낮은 곳으로 서둘러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산림청은 오늘 일몰 전까지 울진과 삼척 산불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보면서 산불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네. 지금 제보 영상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 KBS로 들어오는 제보 영상을 보면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 불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추측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시청자분들이 직접 촬영을 해서 보내준 영상이다 보니까 또 당연하지만 그 지역에 또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건 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어제부터 이제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 쪽에서 산불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강원도 동해시 쪽에서 특히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해 쪽으로 번졌으니까요. 예, 이게 강릉에서 난 불이 이제 옮겨간 건게 동해시 쪽은요. 이게 화염, 그러니까 불길이 보인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하다는 의미니까 이 지역 주민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오전 8시쯤에 강원도 삼척 부근의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상공에서 찍으셨네요. 이 제보자분께서 이제 강원도 양양공항에서 7시 40분쯤에 비행기를 타고서 대구공항으로 가는 길에 촬영을 하고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저희한테 전송을 해준 영상입니다. 이게 보면은 구름이 아니고 이제 산 쪽에서 난 불의 연기가 상공 위쪽까지 많이 번져오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게 강풍의 영향으로 이 제보자분께서 평소에도 이제 대구와 양양을 자주 오간다고 하시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기내가 흔들리는 걸 많이 못 느꼈는데 오늘은 특히나 이 바람의 영향 때문에 기내에서도 좀 흔들림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기장도 지금 현재 강풍의 영향으로 기내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내를 했고 또 다른 승객분들도 이제 비행기에서 아래쪽을 보면서 이게 불이 난 걸 알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떡하느냐, 좀 불이 빨리 꺼져야 되는데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공에서 본 영상이었고요. 다음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제보 영상 오늘 오전 8시 동해시 초구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이고요. 예. 제보자분은 강릉에서 삼척 아랫방향으로 출근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영상 보면 일단 산이 바로 도로 옆에 사실 산이 많잖아요. 강원도 예. 쪽 보면. 산 쪽에서 이미 불티가 날려서 번진 부분도 있고 지금 화면에서 불길이 보시는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도로 옆쪽까지 불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촬영하신 분은 이제 조수석에 타고 계셨던 분인데 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본인도 너무 뜨거워서 좀 지나가는데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놀라셨겠습니다. 네. 또 차량을 이제 내기 순환 모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 냄새가 차 안쪽으로 아주 많이 들어와서 숨 쉬는 것도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면은 2차로는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 1차로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바로 동해고속도로가 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해고속도로를 지나갈 수 없고 예. 지금 동해고속도로 옥계에서 동해까지 14.9km가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방향 모두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운전자분께서 이제 제보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시야가 무척 나쁘기 때문에 특히 안전운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다른 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지금 불길이 있는 곳에 도로를 지나가신다면 안전거리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속도도 늦추셔야겠고. 네. 다음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해시 부곡동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오늘 오전 8시 20분입니다. 여기가 부곡동과 묵호바다 있는 곳인데요. 묵호항 쪽입니다. 정확히는. 예. 지금 보면은 헬기가 묵호항 쪽에서 물을 담아서 이제 불을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보자분께서는 이제 아침부터 이제 일출이 되면서부터 헬기가 자주 오고 가는 모습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화면 위쪽으로 보면은 무척 뿌였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스모그가 낀 건지 바다 안개 낀 것처럼. 예, 안개 낀 것처럼 무척 뿌연데 이게 불의 연기 때문에 항 주변이 온통 뿌옇게 변한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제보자분께서는 또 마찬가지로 그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열기가 심했다 이런 모습의 영상도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건 좀 이따 나오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헬기가 항에서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불 끄러 산 쪽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오전부터 헬기가 자주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뭐 저수지나 항에서 물을 담아서 많이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불길이 아직 잡히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좀 진화 작업에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인데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해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남편분께서 운전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마찬가지로 열기가 무척 심했다고 하고요. 또 매캐한 냄새가 차 안쪽으로 많이 더 들어왔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딱 봐도 화면이 무척 뿌옇고 앞서가는 차량의 어떤 비상등 외에는 사실 잘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개가 아니고 다 연기라는 거죠. 연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차선도 잘 보이지 않는 정도여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 지나갈 때는 지금은 통제가 됐지만 네. 다른 곳에서라도 혹시라도 아직 통제가 되지 않은 도로 구간 지나고 있다라면 무척 안정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불길도 보이고요. 불길이 위험해 보입니다. 예. 그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이 참 우리 상황 파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KBS에 어떻게 제보를 하면 되는지 네. 제보 KBS 방법을 카톡과 알려주시죠. 뉴스 앱으로 전송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몇 개 더 있거든요. 더 있습니까? 예, 그 영상 더 보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보 영상은요. 앞서 이제 앵커분께서 주민 전화 연결했을 때 그 화면과 같은 영상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곳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본인은 아파트 14층 좀 고층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늘에 나는 그런 연기를 딱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쪽은 하늘이 파란데 반대쪽은 아주 뿌였습니다. 이 근처는 동해시 종합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이고요. 전날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을 하면서 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살고 있는 지역까지 연기가 많이 퍼져서 놀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 9시 반과 또 10시 40분 그 1시간 동안에 조금 연했던 연기가 더 많이 짙어지고 그 범위도 더 넓어졌다고 말씀했고 또 냄새 역시도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또 창문에는 뭐 미세먼지처럼 보이는 얼룩들이 묻어 있고 바람도 아까 이제 전화 연결을 했을 때 말한 것처럼 무척 강하게 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보 영상 하나 더 보면요. 오늘 오전 11시에 촬영된
동해시, 마찬가지로 동해시인데요. 발한동에서 촬영된 김민석 시청자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상당히 어둡습니다. 11시. 무척 어둡습니다. 네. 오히려 날이 밝았는데도 더 어둡다는 건 그만큼 연기가 무척 거묵고 또 많이 불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서 좀 안쪽에 사실은 불길이 보입니다. 조금 잘 안 보였겠지만 불길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제보자분께서는 이제 일반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데 집안에 탄내가 무척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놀라서 집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이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3년 전에도 3년 전에 2019년에도 강원도 여러 곳에서 불이 났었는데 예. 제보자분께서는 그때보다도 지금 불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전개가 심각하게 느껴진다. 그 정도로? 네, 연기가 너무 매캐해서 숨을 좀 못 쉴 정도로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방금 영상에 보였던 아파트가 이제 발한동에 있는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성미모닝 아파트인데요. 오전 1시간 전이죠. 오전 11시쯤에 동해시청에서는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서 이 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은 동해체육관 또는 망상 컨벤션센터로 대피하라고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제보자분께서도 이 해당 아파트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고 주민들이 속속 대피소로 이동하고 있고 또 제보자 본인도 대피를 위해서 가족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곳 지역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방금 이제 방송에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저희가 속보 상황도 체크하고 있는데 동해시청에서 조금 전이죠. 정오가 조금 지난 다음에 동해시 발한동, 묵호동, 망상동, 부곡동, 동호동 주민들께서는 천곡동에 있는 국민체육진흥센터로 지금 즉시 대피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제보 영상에서 보듯이 지금 좀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민가 쪽으로 조금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 지역 주민들은 대피 준비를 해서 좀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피하기 전에 조금 안내 요령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돼서 좀 위험한 상황에서는 일단 불씨가 집 혹은 창고 등 이런 시설물에 옮겨붙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집 주위에 또 호스 같은 걸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동할 때는 창문을 닫고 또 폭발성, 또 인화성 높은 가스통이라든지 그런 인화성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안전한 곳에 조금 옮겨놓고서 대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챙겨야 될 게 이제 인근에 대피하면서 사실 이제 약자들이 있거든요. 뭐 어린이라든지 뭐 장애인 또 노인분들이 계신데요. 아직 대피 안 한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까지 함께 챙겨서 대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약자 여러분을 먼저 챙기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제보 영상이 우리 방송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상황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제보 영상 전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은 지금 실시간 위험 상황을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고 또 이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렇게 바로 전송된 영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촬영하는 본인의 안전이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본인 안전 신경 쓰면서 촬영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 취재진이 추가 확인을 거쳐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KBS에 제보할 수 있는 방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KBS 뉴스나 KBS 제보를 검색해서 채널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채팅창을 열어서 평소 다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처럼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촬영한 장소와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고 또 간단한 설명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 취재진이 전화를 해서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제보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이든 또 아이폰 또는 또 구글 안드로이드 등에서 저희 뉴스 앱을 검색하신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화면 오른쪽 위에 제보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보 내용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 확인해서 방송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제보란을 이용하면 되고요. 저희 제보 메일과 제보 전화 02781-4444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보내준 영상은 저희가 잘 확인한 다음에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대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씨에 특히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날씨 어떤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현미 기상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했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전남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됐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들면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지역에서는 초속 25m가 넘는 태풍급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산불의 영향구역이 울진 5,570헥타, 삼척 496헥타 등 모두 6,000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잠정식기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주택 110여 채가 불에 타는 등 150여 곳에서 재산 피해가 났고 5개 마을 주민 6,100여 명도 한때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강원과 경북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종료 시까지 인명피해 방지와 핵심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산불 관련 보고를 받고 이재민이 다수 발생한 만큼 각별하게 신경 써 신속하게 지원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밤새 인명피해가 없었고 삼척 LNG 기지와 한울 원전 등 핵심 시설이 안전하게 보호돼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한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대모산으로 번졌는데요. 다행히 5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대로변 판자촌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마을과 이어진 산등성이에서도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을 7지구에 있는 한 가구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곧 인근 건물로 옮겨 붙었습니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인화성 물질도 많아 불길이 쉽게 번진 겁니다. 마을을 덮친 불은 강하고 건조한 바람을 타고 인근 대모산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화재 당시 구룡마을 일대에는 순간적으로 최대 풍속이 초속 10m나 되는 강한 남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저녁 6시 20분쯤 인근 소방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인력 800여 명과 장비 90여 대가 투입됐고 약 5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8가구 모두 9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들은 구청이 제공한 인근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점포와 주택 등 10여 채가 탔고 대모산 피해 면적도 1.5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산에 일부 잔불이 남아있어 재발화 우려가 있다며 진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네, 20대 대선 사전 투표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전국 누적 투표율은 20%를 넘어서고 있고 오후 5시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도 시작됩니다. 서울역 투표소 현장을 연결합니다. 문예슬 기자. 네, 이제 사전 투표가 6시간가량 남았는데 아까보다 사람이 좀 많아진 것 같네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역 투표소엔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기차를 타기 전후 시간을 내서 투표하려는 유권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투표 열기가 높았는데 오늘은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12시 기준 전국 누적 투표율은 25.19%로 2년 전 총선이나 5년 전 대선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8%를 넘어 가장 높고 이어 전북, 광주 순서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경기, 대구, 인천 순서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늘까지 최종 사전 투표율이 35%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오후 5시에서 6시까지만 도착하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어제 사전 투표를 마치고 유세에 집중하고 있죠? 네, 오늘 움직임 말 한마디가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곧장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 더욱 애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을 포함해 경기 남부권 유세에 집중합니다. 시장과 지사 시절 성과를 내세우면서 유능함과 실천력을 강조하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북에서 경기를 거쳐 서울로 이동하며 유세를 진행합니다. 특히 오늘은 단일화 뒤 처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함께 유세차에 올라 윤 후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오늘 새벽에, 윤석열 후보는 어젯밤에 울진 산불 이재민들이 있는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투표소에서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대선일을 나흘 앞둔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발사 이후 엿새 만인데요. 정부도 즉각 NSC 회의를 열고 관련 정부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48분쯤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270km, 고도는 560km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엿새 전 북한이 발사했던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재원과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에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이번이 9번째입니다. 앞서 북한은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북한은 다음날 미사일에 대한 언급 없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또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추가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밤 11시인 새로운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만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재택 격리 중인 환자도 처음으로 100만 명 넘게 집계됐습니다. 홍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사적 모임 6명 제한과 행사 집회 299명 제한 등 인원 제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만 4,327명입니다. 어제보다 12,000여 명 줄었습니다. 재택 격리 중인 환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02만 5,9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최다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 대비 30명 늘어 216명, 위중증 환자는 전날 대비 99명 늘어 89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3.5%로 전날 대비 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모두 80살 이상 고령자가 많았습니다. 사망자 62.7%, 위중증 환자 34.5%가 80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명률은 0.21%로 전날 대비 0.01%포인트 감소해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CR 검사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인 검사 양성률도 42.9%로 최근 가장 높았던 그제 51.3%보다 8%포인트가량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적용한다며 앞으로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네, 러시아군이 더 강한 중화기를 가져오는 등 우크라이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말 양측의 3차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요구가 이행된다는 조건에서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형법 개정으로 영국 BBC 방송이 러시아 내 보도를 중단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Третій етап може бути або завтра, або післязавтра. Ми очікуємо, ми ж в постійному контакті знаходимося. 양측은 지난 2차 협상에서 인도주의 통로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숄츠 독일 총리와의 통화에서 탈군사화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이른바 탈나치화 등 러시아의 요구가 이행되는 조건에서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As Russian armed forces bring in heavier weaponry and continue their attacks across the country. 하지만 우크라이나 영공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어제 자국 군대 활동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와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형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외국이나 국제기구를 상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3년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률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독립 저널리즘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에서 기자들과 직원들의 활동을 일시 중지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러시아 내에서 BBC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있는 가운데 러시아 규제 당국은 어제 페이스북에 대한 접속도 차단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네, 강원도 강릉 옥계 산불이 인근 동해시로 번지면서 동해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동해 강릉 구간 KTX와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강릉 옥계면에서 불을 낸 혐의로 60대 남성 1명을 검거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연 기자, 현재 강릉 옥계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옥계 산불 계속 남하하고 있습니다. 당초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5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였습니다. 이 불이 북서풍을 타고 동해시 망상동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만우마을까지 넘어왔습니다. 두 곳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3km 정도 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하늘에 연기가 가득했는데요. 만우마을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나마 연기가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물 6채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동해와 강릉 구간 KTX와 무궁화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 8시부터 동해고속도로 옥계나들목과 동해나들목 사이 약 15km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산불을 피해 대피하던 86살 할머니가 밭에 넘어졌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산불이 바람을 타고 동해 시내로 근접하고 있다며 산불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강릉 성산 산불은 점차 불길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미 70% 진화율을 보였는데 날이 밝아 헬기가 투입되면서 진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안에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민인 60살 A씨를 옥계 산불을 낸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헬멧을 쓰고 토치로 불을 내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충돌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번 강릉 옥계와 성산 산불로 지금까지 피해 면적은 6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시에서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네,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걸쳐 확산된 산불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원 기자, 지금 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화 작업 둘째 날이 밝아오면서 헬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아직까지 큰 불길이 잡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7시부터 헬기들이 속속 산불 현장에 도착해 인근 하천에서 물을 퍼 불이 난 곳에 뿌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의 산불 현장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헬기들이 진화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투입된 진화 헬기는 50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을 비롯해 소방과 군, 해경 등 가용할 수 있는 헬기들이 모두 동원됐습니다. 진화 인력도 1,300여 명 투입됐습니다. 헬기가 많은 양의 물을 쏟아 큰 불길을 잡으면 이후 투입된 진화 인력들이 남은 불씨를 없애는 방식으로 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현재 바람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런 진화 작전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밤새 한울 원자력 발전소와 LNG 생산기지 인근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오늘 안에 큰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울진 삼척 산불은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경상북도 울진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강풍을 타고 강원도 삼척까지 번졌습니다.
피해 면적을 포함한 산불 영향 면적은 6천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축구장 8,40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또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 116채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 같은 산불 피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KBS 뉴스 박성원입니다. 네, 밤사이 경북 울진 35개 마을에서 6천여 명의 주민들이 16곳의 대피소에 긴급 대피해 있다가 지금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이나 살림살이가 불에 타 돌아갈 곳이 없는 수백 명이 여전히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대피해 있던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일희 기자, 지금 대피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이곳에선 약 400여 명의 주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정오가 지난 지금은 100여 명의 주민들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주민들은 각 구호단체에서 보내준 음식들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밤사이 주민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체육관 안에 텐트 50여 대를 설치했는데요. 하지만 텐트 수용 인원이 한정적이라 남은 인원들을 임시방편으로 돗자리를 깔고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울진군은 밤사이 체육관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더 몰리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모두 차 인근 문화센터에 추가로 대피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라 산불 상황에 따라 대피소를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산불로 집이 전소돼 돌아갈 곳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새 대피소에는 음식과 담요, 위생키트 등 구호물품이 계속해서 공급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먹밥과 컵라면이 전부였지만 오늘 아침부터 울진군과 각 구호단체에서 음식을 보내와 주민 대부분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주민들은 여전히 두고 온 집과 가축 등 세간살이가 다 타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모두 초조한 마음으로 산불 진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피난민 대부분이 노인인 만큼 보건소에서 의료 인력을 파견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고 놀란 주민들을 위해 재난 심리회복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국민체육센터에서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날씨 상황이 좋지 못해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열흘이 넘게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서도 건조특보가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가 됐고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초속 25m 이상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도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먼지 상황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찬바람이 불며 어제보다 7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5도, 대전과 광주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산불 관련 소식은 KBS 뉴스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를 마칩니다.